여러분은 혹시 쿠샨 제국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쿠샨 제국은 세계사에서도 한쪽 구석에 밀려 이름조차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제국입니다.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인도 북부, 우즈베키스탄, 중국의 일부 지역까지 쿠샨 제국은 고대 아시아에서 실크로드를 지배하며 동서양을 잇는 문화 종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불교의 대승불교 전파, 헬레니즘과 인도 문화의 융합, 그리고 다국적 다문화 제국 운영 모델이라는 점에서 쿠샨은 동서 문명이 충돌하고 융합하던 시기의 핵심 플레이어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목민에서 제국으로. 쿠샨 제국의 뿌리는 기원전 2세기경 아시아 초원지대에서 일어난 격동 속에 등장한 유목민족 월지에서 시작됩니다. 본래 중국 서북부에 자리 잡고 있던 월지족은 강력한 유목제국 흉노에 밀려 서쪽으로 대이동을 감행하게 되죠. 이는 사기와 한서에도 기록된 역사적 사건으로 이들은 실크로드 북로를 따라 파미르 고원을 넘어 오늘날의 소그디아나와 박트리아, 즉 중앙아시아의 핵심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월지는 5개의 부족 연맹으로 나뉘어 정착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였던 쿠샨 부족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쿠샨 부족은 기원 후 1세기 무렵부터 다른 4부족을 차례로 흡수하며 월지 연맹을 장악했고 마침내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쿠자라 캅시세스입니다. 그는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내부를 통합하고 동전 주조와 중앙행정 체계를 갖추는 등 유목 사회를 넘어선 국가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시기 쿠샨은 박트리아 그리스의 문화와 파르티아식 제도, 인도적 신앙을 흡수하며 독특한 다문화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쿠샨은 단순한 유목민 출신 집단이 아닌 다민족, 다문명 융합형 제국의 초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대 위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카니슈카 대왕입니다. 카니슈카 대왕과 대제국의 형성. 쿠샨 제국이 진정한 제국으로 도약한 시기는 단연 카니슈카 대왕의 통치기입니다. 2세기 초에 즉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는 정치적 군사적 역량뿐 아니라 문화와 종교에 대한 통찰력까지 갖춘 군주였습니다. 카니슈카는 북인도의 겐지스 평야부터 중앙아시아 소그디아나에 이르기까지 제국의 영토를 넓히며 유라시아 동서 문명이 만나는 실크로드 요충지들을 전략적으로 장악했습니다. 그는 제국의 중심을 푸르샤프라로 삼고 동시에 마투라와 베그람 등 여러 도시를 행정 중심지로 운영하며 다중수도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다양한 민족과 종교, 언어가 뒤섞인 제국을 통합하면서도 각 지역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유연한 통치를 실현했죠. 무엇보다 카니슈카의 통치 아래서 불교는 대승불교 형태로 정비되며 국제 종교로 비약적 발전을 이뤘습니다. 불교 교리 정립을 위한 제4차 불교 결집이 그의 후원 아래 열렸고 산스크리트어로의 경전 정리와 스투파 건축 등은 종교적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동시에 카니슈카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다양한 문화권의 신들을 동전에 함께 새겨 넣으며 제국의 다신교적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가 이룩한 안정된 정치 기반과 종교적 후원은 곧 실크로드를 통한 활발한 교역과 문화 교류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국 전역을 가로지르는 무역로를 통해 각지의 상인 예술가, 승려들이 자유롭게 이동했고 이는 쿠샨 제국이 실크로드 문명의 결정적 허브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실크로드와 쿠샨. 카니슈카 대왕의 치세 아래 안정된 정치 질서가 구축되자 쿠샨 제국은 본격적으로 실크로드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릅니다. 쿠샨의 영토는 동서 교역의 핵심 노선에 정확히 겹쳐 있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쿠샨은 중국의 한 서방의 로마, 남쪽의 인도, 그리고 북방 유목민까지 있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 쿠샨의 도시는 단순한 무역 거점이 아닌 문화와 사상의 용광로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베그람에서는 로마식 유리잔, 한나라의 칠기 인도 조각상, 그리스풍 청동상이 한꺼번에 출토되었고 이는 다양한 문명이 쿠샨의 도시 안에서 조화하고 섞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물품의 흐름은 단순한 경제 교환을 넘어 종교 예술과학 지식까지 교류되는 고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됩니다. 쿠샨은 이러한 국제적 환경에 걸맞게 다원어 다신적 동전을 발행하며 상인과 순례자들의 신뢰를 얻었고 국가 자체가 일종의 개방형 플랫폼처럼 기능했습니다. 동전에는 그리스의 제우스, 조로아스터의 미트라, 인도의 시바와 불교 보살까지 등장하며 제국의 포용성을 상징했습니다. 이처럼 쿠샨은 무역을 통해 부를 얻었을 뿐 아니라 문명 간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의 공간으로 기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융합의 결정체는 바로 예술과 종교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불교는 쿠샨 제국을 통해 그 사상과 형상이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기존 인도 전통의 헬레니즘 양식이 더해지면서 간다라 미술이라는 독보적인 문화가 꽃피게 됩니다. 불교와 간다라 예술. 쿠샨 제국은 단순한 무역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국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 종교적 포용성과 예술적 융합성에 있었습니다. 특히 불교의 후원은 쿠샨 문화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카니슈카 대왕은 불교를 단지 신앙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제국의 정신적 통합 도구로 인식했습니다. 그의 후원 아래 열린 제4차 불교 결집은 대승불교의 정형화와 철학적 정리에 중대한 기여를 했고, 이는 이후 동아시아 불교 전파의 결정적 발판이 됩니다. 예술적으로도 쿠샨 시대는 간다라 양식이라는 독보적인 형식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양식은 인도 불교적 주제를 헬레니즘 조형 감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인류 최초의 불상이 등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식 튜닉을 입고 인자한 미소를 띤 부처상은 당시 지역 간 문화교류의 산물이자 동서문명의 만남을 상징하는 시각적 언어였죠. 이러한 양식은 실크로드를 따라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 한반도, 일본까지 퍼져나가며 후대 불교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와 신앙이 공존하려면 단순한 종교적 후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치적 통합과 다문화 통치 전략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쿠샨 제국은 어떻게 이질적인 문화권과 민족, 종교 집단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조율할 수 있었을까요? 정치 시스템과 다문화 통치. 쿠샨 제국이 오랜 기간 광대한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철저히 현실적이고 유연한 정치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카니슈카 대왕과 그 후계자들은 중앙 집권 체제를 강요하기보다는 지역의 전통과 권력을 인정하면서도 핵심 거점은 제국 중심으로 편입하는 유연한 통치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쿠샨의 통치는 일종의 제후국적 연방제 구조에 가까웠습니다. 각 지방에는 현지 귀족이나 이전 왕조의 지도자들이 지역 지배자로 남고, 그 위에 쿠샨 왕이 대왕 중의 대왕으로 군림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 자율성과 중앙의 권위가 공존하는 정치 질서를 만들었고,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가진 집단들도 큰 반발 없이 제국 체제에 편입될 수 있었죠. 행정 언어와 기록에서도 이 다문화주의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쿠샨 제국은 그리스어, 박트리아어, 산스크리트어, 간다리어 등 다양한 언어를 동정과 비문에 함께 사용하며 언어의 제국이라 불릴 만큼 폭넓은 소통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 동전에 나타난 다신교적 상징들과 불교, 조로아스터, 힌두교 신들의 병조는 종교적 포용과 권력의 정당성을 동시에 구현한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연한 통치 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질적 지역 간 결속력 저하와 통제력 약화라는 부작용을 낳기 시작합니다. 특히 왕위 계승이 불투명해지고 지역 권력자들이 독자적 움직임을 보이면서 제국은 점차 분열의 조짐을 드러내게 되죠. 여기에 외부 세계의 변화 그리고 신흥 강국의 부상과 실크로드 권력 구도의 재편까지 겹치며 쿠샨 제국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쇠퇴의 시작. 쿠샨 제국의 황금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제국은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중앙 권력의 약화와 왕위 계승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카니슈카 이후 후계자들은 대체로 전임자에 비해 정치적 역량이 부족했고, 제국의 중심에서 점차 지방 분권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지방 귀족들은 점점 더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했고, 이는 곧 중앙정부의 재정 기반과 병력 동원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내적 균열 위에 덮친 것이 외부 세계의 격동입니다. 북서쪽으로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부상이 쿠샨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224년 아르다시르 1세가 파르티아를 무너뜨리고 사산 왕조를 수립하자 곧바로 동방 정복에 나서면서 쿠샨과 충돌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새로운 군사력과 이데올로기는 다원적 문화를 바탕으로 한 쿠샨 체제와는 근본적으로 충돌했으며 결국 서부 영토 상당수가 사산의 손에 넘어가고 맙니다. 동쪽에서도 도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도 아대륙 내부에서는 굽타 제국의 등장이 결정타가 됩니다. 굽타는 북인도에서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쿠샨의 남부 영토를 위협했고, 불교 대신 힌두교를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삼아 지역 민심을 흡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쿠샨은 인도 북부에서의 영향력을 급속히 상실하게 됩니다.
더불어 북방에서는 중앙아시아 유목 민족들의 이동이 다시 활발해졌고 특히 킵차크 초원에서 밀려 내려온 사카족과 에프탈 등의 침입은 쿠샨 북방 국경을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쿠샨은 이들에 대한 방어와 병력 재편에 실패하며 제국은 점점 군사적 경제적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 쿠샨은 사실상 동서로 분열된 두 개의 왕국으로 축소되며 제국이라 부르기 어려운 상태로 전락합니다. 서부는 사산의 영향 아래 들어갔고 동부는 인도화되며 굽타 제국에 흡수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